민사특별법에서 5문제 뽑았는데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한번 봐보자고요. 정답만 보자고요. 과연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확히 하나 볼게요. 1번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 대항력이란 말이 떨어지면 대항력은 뭐죠? 인도 플러스 절입신고하면 그 이후부터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을 논할 때는 확정일자 받았느냐 논할 필요 없다. 대항력이란 집을 비우지 않을 권리. 집을 비우지 않을 권리. 그렇죠? 대항력. 확정일자 필요 없죠. 우선면제권은요. 법원에 가서 경락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배당받는 거. 우선면제권 쓰려면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기억나시죠? 네. 이거 다른 거죠? 틀린 것은 다 좋은데 3번 볼까요? 3번. 3번에 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임차에 대한 보증받은 채무는 소멸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대항력 같은 임차인이 있을 때는 원래는 새로운 신소자에게 승계 주장해서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 하나 받으면 되는데 대항력 같은 임차인이 2년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양도됐다면 얘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나 양수한테 받는 거 싫다. 이의를 제기해서 양도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선택은 있는 거지. 무조건 승계한 걸 본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경우는 대항력이 임차인이라면 틀렸죠? 네, 양도인에게도 상한 청구 선택권이 있다는 거 틀렸죠? 자, 이번에 볼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틀린 거. 왜 틀렸어? 3번이 왜 틀렸죠? 이 기간이 몇 기? 3기. 상가보호법은 모든 문제가 이제 3기. 갱신 거절도 3기. 상가임의 해지 사유도 3기. 3기 차임 연체된 사람은 권리금 반환받는 것도 임대인 때 보장받지 못해요. 3기 차임 연체. 3기 다 뭐든지. 3번 땡. 틀렸네. 3번 여러분들이 버리고 싶다는 그거네. 가담법. 가담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5번 좀 봐보세요. 이날 문제 풀 때 꼭 나올 문제라면 계속 반복해서 몇 문제 풀면 돼요. 5번이 맞는데 가등기 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 이전과 다 목적 인도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 청산의 담보권 실행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고 채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쓰기로 하자. 채무자한테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채무자한테 불리율이에요. 불리하잖아요. 청산 절차 거쳐서 꼭 채무자 보호하라 그랬더니 거기 뭐랬어요? 보호하라 그랬더니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먼저 본등기 내주고 본등기 이전해주고 청산 지급 전이라도 다 목적을 인도해주기로 하자. 불리하잖아 채무자한테. 불리한 특한 다 뭐예요? 무효이다. 이 효력이 없다. 이 법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다. 불리한 건 다 무효야 채무자한테. 정답 5번이에요. 아직은 좀 무리고 이걸 풀기는. 자, 4번 문제도 좀 무리고. 네. 그런 다음에 아직은 여러분들 4번, 5번 집합법 이런 거 좀 무리예요. 네, 아직은 보지 마세요. 네. 제가 정리해 준 데만 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데도 이 다음에는 문제풀이 시간에 들어가면 집합건물법 한 8문제 정도 가담법 7, 8문제 정도 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풀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풀면 계속 반복돼요. 그때 가서 그 짐을 조금 슬쩍 익혀줘야지 이거는 뭐 한 문제 때문에 전체를 커버하기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집합법이랑 가담법은 선생님이 이제 찍어준 부분, 이 다음에 또 마무리 특강에 또 찍어줄 거예요. 딱 좁혀서. 제가 재건축 찍은 거지, 이거. 응? 이 찍은 데만 해서 맞으면 감사하고 아니면 대충 찍는 거야. 그래야지 많은 시간을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원래 워낙 다 무슨 논리가 오고 다 암기하는 거라 뭐 다 부담스러워요. 한 문제 때문에 전부를 커버하기가. 이 때문에 처음에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담법이나 집합법은 뭐 문제풀이까지 하고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고 그러면 맨날 풀어준 문제 풀다 보면 아유 맨날 이 지문 슬쩍 익히는 거지 크게 논리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크게 이렇게 실력이 쌓아지기가 어려워요. 누구나. 그리고 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정치적 문제풀이를 풀 건데 문제풀이를 8주에 걸쳐서 풀 거예요. 8주. 단어별 문제풀이를.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지를 받으면 어느 중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내가 체크해. 이건 나올 거다. 별표 3개 쳐라. 그 유사한 문제가 2문제, 3문제 반복돼요. 그럼 그걸 다시 반복 연습, 유사한 문제를. 그 연습을 하는 거야. 자꾸 그러면 익숙해져요. 어느 문제가 중요하다 딱 그 문제 나오고 그 다음 문제 다 유형이 완전히 다르고 그거는 우리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고득점 하는 애들.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만 90점 맞아야 돼. 법원직은. 걔들은 새로운 유형, 다른 문제집이 없는 거. 나만이 풀어본 문제. 이게 내 북구 떨어지기 결정이야. 내가 85점 맞아 푸는 게 아니거든요. 남이 못 맞추면 내가 맞춰야 되니까. 근데 우리 문제는 뻔한 문제를 자꾸 반복해 풀어서 자신감을 길고 반복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 유형은 5문제가 있다. 다른 유형이. 그러면 이 5문제 때문에 문제가 30문제가 있어 밑에.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계속 푸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고 완전 익숙해지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걸 지루해하면 안 돼요. 어른들의 공부는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어가야지 이렇게 대충 알아줘야지 그거를 굉장히 우리가 샤프한 애들이 아닌데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풀어서 푸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85점, 9점 되는 시험은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요. 첫째 시간에는 항상 그 출제 비중에 맞춰서 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예를 들면 총칙이 좀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해서 왕창 시간 쓰고 그런 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매번 총칙이 40문제, 10문제면 4분의 1만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이제 출제 그 비중에 맞춰서 시간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어렵다고 시간 많이 쓰고 쉽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데 조금 쓰고 그거는 이제 안 맞아요. 딱 출제 비중에 맞춰서 이제 수업 시간을 진행할 건데, 첫째 날은 통절 표시가 나올 거예요. 통절 표시. 통절 표시요. 비진이 통절 표시. 법률행위 103조, 104조, 법률 해석, 강행규정, 임의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그 다음에 비진이 통절 표시까지. 그거까지 나올, 그거까지가 출제 비중이 3문제, 4문제쯤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거까지가. 이렇게 진도를 알려드리는 것은 혹시나 열의가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풀어봐도 좋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기대는 안 해요, 내가. 여기, 우리 공식파 선생님은 저기 진도를 다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다 풀어올 수 있게 해줘요. 내가 속으로, 어머나, 내가 빠지나 마시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문제 푸는 시간 엄청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선생마다는 달라요. 자기 과목에 대해서. 범위가 좁은 과목은 이제 2차 과목 반복을 해줘야 돼요. 지금 아무래도 1차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좀 적었으니까. 자꾸 2번, 3번 푸는 걸 좋게 하지만, 민법은 그거 풀고 오라면 하루 종일 걸려, 거기까지. 또 나랑 같이 풀고. 복습 안 할 거예요? 또 봐야 되잖아. 그건 너무 중복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받으면 앞에 요약 정리가 있어요. 요약 정리가 있어요. 많지도 적지도 않아.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 어디 문제풀이 들어오기 전에 요약 정리는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 저 같으면 제가 학원을 다닌다. 내가 중개동반 다닌다. 저 10시에 수업 시작하잖아요. 나 같으면 9시 한 20분이나 30분까지 와서 수업 때는 30분 오늘 날 진도 그 요약 정리한 것만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네. 예습 그거 문제 나랑 같이 풀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풀어보라고 이제 해주는 문제 있어요. 시간은 다 못 풀어주고요. 풀어보라 숙제 내주는 문제 그걸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문제를 풀어야죠. 풀어준 문제 유사한 문제 또 풀고. 근데 문제를 예습을 해보면요. 예습하지 수업 시간 같이 풀지 또 복습해야지.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앞에 요약 정리를 차라리 보세요. 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요약 정리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한번 교과 다 있는 것들이지만 한번 읽으면 기억이 좀 살아나요. 그런 상태에서 같이 문제 풀고 선생님이 풀어줬지만 짧은 시간 내 이해가 좀 별별 시간 이해가 좀 안 됐던 문제 또는 유사한 문제 복습 위주로 하자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다른 문제 풀 때 그래서 한 주마다 한 문제씩 올리겠다 내가. 나 한 번 만날 때마다 내가 한 문제 올라가겠다 내 실력에서. 그러면 우리가 2달 문제 풀면 저 8번 만나잖아요. 한 번 만나면 3시간 반씩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만 열심히 공부해 4시간 한 문제만 올리겠다. 그 마음과 이제 하자라니까요. 그럼 나 8번 만나면 8문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지금 많이 30점이었다면 7월 말이 끝날 때는 50점, 40점이었다면 60점. 근데 남은 기간 다시 9월에서 10월, 그러니까 50일 남은 기간 또 올리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나를 한 번 만나서 10시부터 1시 한 40분까지 풀 건데 그 많은 시간 10시 푼 것이 몇 문제? 내 실력에 한 문제 올리려고 하는 작업이야,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있어야 돼. 어떤 분은 한 번 훅훅 가는 줄 알아, 막. 한 번 만나면 막 나란 문제 한 40문제 풀면 실력이 이만큼 올라가는 줄 알아. 겨우 한 문제 올라가는 거야, 한 문제.
그 마음가짐으로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끈기가 있고 조바심이 없어져요. 이렇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 질문이요. 네. 아니, 요약은 돼 있어요. 요약은 돼 있고, 여기 요약은 그 기본 문제집에 다 돼 있어요. 단원별. 여기 요약 다 돼. 그 요약집 따로 그래서 안 낸 거예요. 아, 문제집에 요약 잘 돼 있는데 뭐로 그거를 따로 요약집을 또 내? 문제집마다 다 요약돼 있는데. 그 요약집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례집 보면 좋지만 안 봐도 괜찮아요. 안 봐도. 그래서 최소한 뭐는 봐주고 와야 된다. 그 앞에 요점 정리는 한 30분 봐주고 와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판례집 보면 좋지요, 물론. 교과서 보면 더 좋고. 그건 두말할 나위 없는데, 최소 요건이 그 요약 정리라도 한번 보자. 나 만나기 전까지. 본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그 부분. 그리고 더 좋은 건요. 거기까지 교과서를 보고 오자. 더 좋지. 그건 당연히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